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구강 이론에 대한 파이널 과제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박정훈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신 후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이론을 생각하고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저희가 이 구강 이론을 생각해낸 배경과 이렇게 이름 짓게 된 이유, 두 번째로는 이 이론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이론을 통해서 다른 제품에 적용을 해보고 어떤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지에 대한 것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으로 발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 배경 부분입니다. 저희 조는 카페 내에서 과제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하며 카페 내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음료를 다 마신 후에 그 안에 있는 얼음을 씹어 먹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얼음을 빨아서 녹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이것을 주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후에 이름을 생각하다가 입에 관련돼 있다 하여 구강이론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린 이 행동들이 제품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각각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원인을 생각해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각각 한 가지의 원인을 도출해냈습니다. 깨물어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씹는 감, 흔히 식감이라 하는 것을 중요시할 거라 생각했고 빨아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는데 그 고유의 맛을 느끼고 더 오래 지속되길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저희의 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빨아먹는 사람은 맛, 풍미를 중요시한다. 둘, 깨물어 먹는 사람들은 씹는 감을 중요시한다. 셋, 제품의 유형은 흔히 얼음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빈가루처럼 고체이면서 액체로 변화가 가능한 저관여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관여 제품은 제품에 대한 중요도가 낮고 값이 싸며 상표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 잘못 구매를 해도 위험이 별로 없는 제품들을 말하며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는 선택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위의 존재 조건들을 통해서 초콜릿이라는 제품에 이 이론을 대입해 각각의 사람들이 제품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품들을 선호할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깨물어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콜릿들 중에서도 식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아몬드 초콜릿이나 알처럼 생긴 초콜릿들을 좋아할 것이고 빨아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라멜 초콜릿이나 일본의 로이스 초콜릿처럼 좀 더 부드럽고 녹여먹기 쉬운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기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각 지역의 지점에서 평소 자신들의 제품들 중에 어떤 부류의 제품이 잘 나가는지를 조사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더 비중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선보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르게 활용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저관여 제품을 접했을 때 그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관여 제품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개발에 있어서 고관여 제품보다 소비자의 흥미를 쉽게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는 감과 빠는 감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두 유형의 소비자들이 쉽게 흥미가 유발될 수 있고 즉석에서 구매함으로써 두 유형의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 흥미 유발에 효과적인 광고를 신제품 도입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두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